안녕하세요, 최동입니다. 오늘은 필러 시술 잘못하면 망하는 부위 5군데를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눈밑입니다. 필러 시술 후 왜 눈밑이 뭔가 망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제일 큰 이유는 너무 과다하게 용량이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눈밑 부분에 과다하게 용량이 들어가면은 웃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매끈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웃었을 때 딱 이 부분이 동그랗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웃을 때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이제 눈 밑에 필러가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너무 얕게 들어갔을 때는 파랗게 비치면서 틴달 현상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고민이라서 필러를 맞았는데 오히려 파란색으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심화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필러가 많이 들어갈 경우 얼굴이 좀 부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도 나 얼굴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사람인데 뭔가 요즘에 좀 길어 보여.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또한 필러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 동그랗게 조화로운 게 아니고 앞으로만 볼록 튀어나와서 이 또한 조화롭지 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눈밑 같은 경우는 제 원칙은 소량 0.5cc 전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얕게 넘음으로써 생기는 웃을 때 튀어나온다든지 파랗게 보이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깊이 넣는 테크닉을 사용한다면은 그래도 눈밑 필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용량, 또 정확한 부위에 시술이 됐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얼굴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서 받아야 되는 필러 시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팔자 필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단일 시술 부위를 꼽자면은 역시 팔자 필러인 것 같아요. 팔자는 누구에게나 고민이거든요. 하지만 팔자 필러 했는데 나 뭔가 좀 망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자 필러가 용량이 많게 또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웃으면서 바깥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만져지는 부위가 이 팔자의 오목한 부분이 아닌 그 윗부분에 볼록한 게 만져지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팔자 필러를 했는데 또 과다하게 했을 때 이 윗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차면서 원숭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원숭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밀려서 올라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자 필러 또한 너무 과하지 않은 용량으로 적절한 위치에 밀려 올라가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이쁘게 시술된다면 또 팔자 필러만으로도 굉장히 큰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잘 망하는 부위 세 번째, 코필러를 또 잘못하는 경우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쁜 곡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잘못해서 곡선이 사라지고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 코필러 중에서 제일 망했다는 케이스는 역시 아바타 코일 겁니다. 또한 코 중간에 시작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코 전체가 길어지게 됨으로써 얼굴이 길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코필러는 웬만해서는 1cc를 넘지 말자. 그 다음에 특히 콧등에는 코 시작점을 중심으로 소량만 넣자가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콧대에는 0.3cc에서 0.4cc 그 정도 전후로 하고요. 저는 오히려 코끝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필러로도 코끝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코끝이 올라가면 커브가 콧대를 조금만 세워도 예쁜 곡선, 버선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끝을 조금 올린 다음에 콧대를 살짝만 높여줘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게 제 코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필러로 해서 망하는 부위 네 번째. 저는 애교 필러도 정말 소량으로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모양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 웃으면서 애교 자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올라올 때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도 웃을 때 튀어나오는 용량까지 생각하면 0.1cc도 적은 용량이 아닙니다. 애교 필러를 평생 할머니까지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필러가 많이 들어있는 동안은 피부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를 뺐을 때 오히려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피부를 잘라낸 경우도 있거든요. 과한 용량이 들어가거나 혹은 잘못된 시술이 됐을 때는 또 망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턱끝 필러가 은근히 얼굴에서 신의 한 수가 되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항상 과유불급이에요. 턱이 작은데 턱끝만 계속 빼다 보면은 오히려 턱끝이 너무 뾰족해지고 혹은 턱끝만 또 퍼지고 뭉뚱해지면서 많이 앞으로 돌출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마녀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턱이 작은데 중간만 뺐을 때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라인이 V라인을 오히려 저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턱끝도 만약에 턱이 작으신 분들은
주변까지 같이 턱을 키워나가는 식의 필러 시술이 더 올바른 시술일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과다한 용량을 넣어서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쁘게 시술된다면 턱 끝도 굉장히 좋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